아따 오늘 방송 길게 한다. 자, 마이애미. 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감독이 거의 30개 팀 중에 절반이 바뀌었을 거예요. 감독이 바뀐 팀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마이애미는 아직까지도 매팅리를 신뢰합니다. 뭐 근데 여기는 감독보다 단장이 더 유명하죠. 데릭 지터. 데릭 지터의 핫도그 판매론. 자, 그래도 아까 제가 말했던 한이님 아직 아까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파크 팩터가 이렇게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17년도, 18년도에는 0.8, 0.7 개극단적인 투수 구장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수치가 상승했어요. 한 시즌 만에 0.3이 올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런 구장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런 구장은 한번 봐야 돼요. 뭐 작년에 뭐 어디 공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보수 공사 같은 걸.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증폭했어요. 이거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예요. 이런 구장은 그냥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말린스 파크는 투수한테 좋다, 바트한테 좋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린스 파크가 근데 아마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거예요. 두 타입 이 정도 보면.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WBC를 미국에서 할 때 그 WBC 예선 본선 구장이죠. 본선 구장을 제가 알기로는 말린스 파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 대회, 국제 대회를 쓰는 경기장은 국단적으로 이렇게 투수한테 좋거나 타자한테 좋으면 안 돼요. 중립적인 구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린스 파크가 WBC 구장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아마 그렇게 투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을 겁니다. 최근 3시즌 승률을 봤을 때는 뭐 창렬이고요. 17년도에는 뭘 했길래 4할 7푼 올인하 됐냐. 하긴 뭐 이 당시면 아마 뭐 스탠튼, 오수나, 옐리치 다 있을 땐가 17년도가 고든. 아마 그런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마이애미도 분명히 한때는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 다 유망주 받고 팔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뭐 아쉬운 선수들 뭐 옐리치 같은 애들도 있고 잘 판 거 스탠튼 굉장히 잘 팔았죠. 지금 스탠튼 아직도 누워 있고. 현실적으로 뭐 꼴찔 수밖에 없다 이 지구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애미가 올해 조금은 강해졌어요. 왜냐면 작년 말에 리빌딩이 됐기 때문에 강해졌지만 강해져봤자 마이애미다. 왜? 다른 4개 같은 팀에 같은 지구에 있는 뭐 애틀, 워싱, 매츠, 필라가 너무 강해요. 그것도 고만고만하게 강해요. 한 팀이 다저스처럼 늘서부처럼 한 팀이 이렇게 쭉 치고 나가면 그나마 좀 밑에권에서 응집이 되는데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작년도 보시면 아시겠죠. 늘동부 애틀란타가 1등 했죠. 근데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워싱턴이 와일드카드 아슬하게 진출했고 매츠랑 필라도 시즌 막판까지 마지막 9월까지 가을 야구 경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앞에 4팀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마이애미 빼고 마이애미 빼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 족같은 지구예요. 지금 물브 가을 야구 진출법에 의거해서 와일드 카드 먹기도 빡세다. 마이애미는 현실적으로 향후 몇 년간은 어려울 것 같다. 자, 이번 시즌 뭐 인아웃을 봤을 때는 뭐 아웃에서는 뭐 스탈린 카스트로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나마 마이애미에서 좀 중심축 역할을 해주던 선수인데 뭐 마이애미에서 짬밥이 그렇게 긴 선수는 아니지만 원체 마이애미가 좀 근본 없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카스트로가 나름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포지션도 이루고 아깝고 그나마 뭐 영입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디커슨, 서벨리, 아길라 그리고 조나단 빌라르가 제일 꿀이죠. 볼티모어에서 버려준. 그러니까 탱킹을 하는 팀이거나 거짓 팀들은 자기 팀의 주전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그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트레이드 시키거나 방출을 시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보세요. 템파베이가 약간 국내로 따지면 히어로즈예요. 키움. 토미팜이 작년에 뭘 못했습니까? 토미팜이 그렇게 잘했지만 램프로 받고 완전 그냥 트레이드 시켜버렸죠. 몸값이 비싸지니까 연봉 조정 받으니까 연봉이 올라가니까 안 돼요. 볼티모어도 마찬가지예요. 조나단 빌라르 작년에 볼티모어에서 트레이 만치니랑 둘이 유일하게 사람답게 투수 쪽에 존 민즈, 타자는 빌라르와 만치니 걔들밖에 사람답게 일하는 새끼들이 없어요. 근데 그 빌라르가 올해 연봉 조정을 받자마자 방출했습니다. 몸값이 비싸지네? 꺼져라. 우리는 탱킹팀이다. 돈 쓸 일 없다. 그래서 주워왔어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건 디커슨이 2년 1600만 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디커슨한테 저 돈을 투자했는지 이해는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달러도 아니고 1600만 달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보통 순위권 상승을 노리는 팀들, 성적 상상을 노리는 팀들이 쓰는 돈인데 마이애미가 올해 권력을 갈 게 아닌데 누가 봐도 디커슨한테 장기 계약도 아니고 5년 6년 2년 1600만 달러 이 계약이 2년 안에 마이애미가 포스트시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많이 썼습니다. 킨슬러, 뭐 맷조이스 영입도 많이 했고 가르시아도 다저스에서 주워왔고요. 약간 여기가 매팅리 감독이다 보니까 다저스에 있던 애들 뭐 이미 가르시아나 뭐 맥캠프도 있고요. 약간 매팅리가 본인 감독 시절에 쓰던 다저 선수들을 좀 데려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타코만고만 해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예상 선발 로테이션 마이애미가 분명 리빌딩은 됐는데 별게 없어요. 참 마이애미라는 팀이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봤을 때 정말 위압감은 좆도 없습니다. 뭐 샌디 알칸타라, 칼렙 스미스, 호세 우레나가 작년에 약간 불펜 돌다가 부상당했는데 올해는 아마 선발로 들어갈 것 같고요. 뭐 파울로 로페즈, 야마모토 좆도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다 고만고만해요. 약간 이런 느낌을 풍기는 팀이 캔자스시티. 확실한 에이스가 없고 1선발 5선발 차이가 없는 팀. 확실한 에이스가 없죠. 근데 이런 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구한테도 질 것 같은데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어요. 흑마법의 팀이죠. 알칸타라나 칼렙 스미스 정도면은 특히나 호세 우레나 저 새끼도 그렇고 우레나가 특히나 필라랑 워싱턴 같은 지구팀들한테 존나 강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필라나 워싱턴을 만나면은 막 갑자기 7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경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레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애틀란타한테는 좀 약합니다. 같은 지구에서 저 새끼가 아쿠나 한번 잘못 맞췄다가 그 이후에 애틀란타가 거의 뭐 우레나만큼은 거의 우리가 북한 생각하는 것만큼 거의 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틀한테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것도 실점이 많지는 않아요. 패전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왜? 애틀이랑 마이애미랑 붙으면 신기하게 빵 대 빵에서 1대0으로 가는 경기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극투수전.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애틀 빠따가 그렇게 약한 빠따가 아닌데 유독 좀 더러운 우레나가 나오는 경기 그리고 마이애미 선발들이 나오는 경기는 좀 지저분한 경기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족같고요. 직설적으로 누가 봐도 알칸타라가 그래도 1선발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알칸타라를 인정합니다. 약간 존중해주죠. 리스펙. 마이애미가 빠따 지원도 썩었고요. 불펜도 지켜주질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3.88이면 잘했어요. 32경기면 선발이 돌만큼 돌았고요. 근데도 6승 14패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능력치를 가진 투수가 강한 팀, 뭐 양키스나 휴스턴이었으면은 승패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알칸타라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밍고 에르만 같은 애들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밍고 에르만 작년에 18승인가 19승 했죠. 양키스에서. 근데 헤르만의 방어율은 4점대입니다. 현실적으로 팀운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상 없이 꾸역꾸역 거의 200이닝을 채웠다는 거에 저는 알칸타라에게 박수를 보내줍니다. 올해도 뭐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뭐 공에 힘이 있는 유형은 구위가 좋은 투수들은 에이스가 돼야 돼요. 1선발들은 특히나 물브는. 그래서 물브에서 류현진 같은 투수를 잘 인정 안 해주는 것도 물브 어쨌든 구속이 낮고 구위가 약하니까 물브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 터프한 퍼포먼스를 좀 더 주로 봅니다. 그래서 선발은 언급할 게 딱히 없습니다. 약해요. 근데 선발보다 더 약한 게 불펜이죠. 작년 말에 스타넥을 템파에서 주워왔고 올해 이미 가르시아 다저스에서 주워왔고 그 다음에 브래드 킨슬러를 영입했어요. 영입했는데 그래도 약해요. 그동안 뭐 작년 재작년 마무리들 보면은 뭐 바라클러 로모 이제 다 없고 올해 마무리를 킨슬러가 볼지 스테켈라이더가 볼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가도 안 돼요. 킨슬러는 늙었고 특히 다 늙었는데 좌타자한테 너무 약한 유형이에요. 약간 이런 3쿼터성 유형들은. 거기에다가 스테켈라이더는 솔직하게 말해서 작년에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고 장담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이애미는 선발도 약한데 불펜도 약해요. 투수력이 너무 약해요. 투수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죠. 필라도 투수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마이애미보단 좋아요. 마이애미보단 좋은데 투수력이 약하다. 근데 빠따로 극복을 합니다. 필라는. 극복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불펜 이건 솔직히 제가 언급할 게 없어요. 언급할 게 없기 때문에 딱히 그냥 넘어가고요. 빠따로 그러면 필라는 극복이 된다 그랬는데 마이애미는 극복이 되나?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습니다. 필라보다 임팩트가 좆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수 자리에 빠따가 좋은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리얼무토를 마이애미가 필라에 주고 받아온 게 호레 알파로죠. 그 당시 필라 백업 포수 주전 포수라고 해줘야지 그래. 포수 알파로 받아오고 유망주 중에서 식스토 산체스 받아왔는데 알파로가 생각보다 잘했어요. 알파로는 제가 봤을 때 커합니다. 이 정도면 2할 6푼에 18홈런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리얼무토 반대급부 0.5로 받아온 생기가 거의 리얼무토랑 근접한 수준의 성적을 냈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알파로는 작년에 할 거 다 했어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알파로가 수비에서 뭐 똥 싼 것도 없고. 근데 타선이 아길라 뭐 빌라르 디커슨 굉장히 많이 영입했어요. 영입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뭐 브라이언 앤더슨도 좀 터졌고 로하스가 작년에 생각보다 잘해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로하스가 올해도 잘할 거란 보장은 없고 8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톱타자 시범경기 보면 빌라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빌라르가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보세요. 빌라르 작년에 2할 7푼 4리에 24홈런에 40도를 냈어요. 근데 이런 선수를 연봉이 올랐다고 볼티모어는 그냥 방출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도 아니고 그냥 웨이버를 시켰어요. 볼티모어는 꼴찌를 해야 됩니다. 올 시즌 이런 새끼들은 벌 받아야 돼요. 리그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뭐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개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선은 약하다. 그나마 좀 작년에 데뷔한 유망주 이산 디아즈 같은 애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디아즈가 작년에 데뷔전 때 디그롬한테 홈런을 쳤어요. 뭐 아직도 뭐 그 유튜브 가면은 유명한 영상 있죠. 이산 가족들이 와서 오지게 응원해주는. 근데 그 데뷔전 때 디그롬한테 홈런 친 이후에 성장이 없습니다. 작년 뭐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1할 7푼 홈런도 5개 좀 아직 부족한 모습이고 뭐 성장하겠죠. 그래도 유망주라는데 나름 백업들은 굉장히 많이 영입했고 특히나 올해 시범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느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루이스 프린슨이에요. 일단은 제가 헤럴드 라미레즈를 중견수로 넣어놨는데 주전에 지금 시범 경기에서 브린슨이 꽤 괜찮습니다. 홈런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쳤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브 뎁스 차트는 브린슨을 주전 중견수로 분류하고 있어요. 브린슨이 미러키에 옐리치 줄 때 받아온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옐리치의 유산이죠. 옐리치만큼의 값을 기대하고 그 당시에 4대1 트레이드입니다. 4대1 트레이드. 그때 야마모토도 넘어왔고 브린슨 그 다음에 보자 누구 받았더라. 내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보자. 그때 이산 디아즈도 그때 넘어왔고 루이스 브린슨 야마모토 몬테리스는 얘는 아직 데뷔 못한 애인 것 같고요. 이때 4대1 트레이드를 했는데 옐리치 줄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어는 얘예요. 코어 유망주는 얘였는데 마이애미에서 이적한 이후에 1할밖에 못 쳐요. 작년도 1할 재작년도 1할 홈런도 없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옐리치 값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했죠. 보통 이렇게 팀에서 최초 특급 선수를 트레이드 시킬 때는 반대급부로 무조건 반대팀의 특급 유망주가 넘어와야 돼요. 뭐 크리스 세일이 넘어갈 때 뭐 마이클 코페치, 요한 몬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로 분명히 초특급 그 팀 내에서 특급 유망주가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제일 큰 기대를 걸었던 건 루이스 브린슨인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1할 타자다. 이거는 옐리치 반값도 안 되죠. 옐리치가 3할 중반을 치니까 3할 중반에 50홈런 가까이를 치기 때문에 옐리치가 옐리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좀 각성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뭐 디아스도 솔직히 잘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야마모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작년 기준은 제일 낫죠. 솔직히 말해서 4대1 트레이드는 4명 중에 한 2명만 터져도 성공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브린슨이 좀 잘해주길 빌고 백업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타율들도 보면 알겠지만 뭐 오히려 주전들보다 잘 칩니다. 표본은 적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마이애미가 홈런 타자가 너무 없어요. 이 대탱탱볼 시대, 이 물브 개탱탱볼 시대는 정말 홈런 타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 미네소타랑 양키스가 팀 홈런 300개를 넘겼어요. 그 정도 300홈런을 치는 팀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육안으로 봐도 대충 계산해도 한 100개 조금 넘게 생겼죠. 선수 다 합쳐도 걔들 양키민의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타선이 너무 약하다. 타율이라도 그럼 존나 높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 새끼들을 못 믿겠고 현실적으로 마이애미는 선발, 불펜, 타격 전부 다 약해요. 늘 동부에서 꼴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범 경기는 성적이 거의 한 7할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범 경기에서만 불태우고 갈 것 같죠. 구개로 따지면 약간 롯데랑 KT가 시범 경기에 강한 것처럼. 근데 그게 문제야. 마이애미는 지금 시범 경기라도 잘하고 있잖아. 그나마 봄에 희망이라도 주게. 피츠버그는 3승 14패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나마 마이애미가 핫도그 팔면서 버티면서 유망주는 잘 모았어요. 유망주만 5명입니다. 물브 파이프라인 기준이고요. 탑100 30개 팀이니까 한 팀당 보통 평균이 3.3명이죠. 3명에서 4명. 이게 평균인데 제일 많은 팀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템파베이 6명. 템파베이가 제일 많아요. 팜 랭킹도 1등이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가 5명인가 그랬고 샌디에고가 팜 랭킹 2등이고. 제일 적은 게 미러키 한 명도 없습니다.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싹이 말랐어요. 미러키 누가 보면은 작년에 월시 우승한 팀인 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는 유망주를 잘 모았고, 그 중에서 가장 특급 유망주는 당연히 작년에 리얼 무토를 주고 받아온 식스토 산체스. 산체스는 확실히 구위가 좋아요. 그냥 딱 마이너 등판이지만 봐도 구위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데뷔는 어느 타이밍에 할지 모르겠지만 마이애미 선발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4, 5선발 정도는 산체스 데뷔하면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새끼가 알칸타라급으로 가야 돼요. 1, 2선발급으로 가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15년도에 국제계약이면 보자. 한 내년쯤에 데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애미가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근데 마이애미가 내년에 데뷔를 시켜도 어차피 뭐 대권 도전이 되는 팀은 아니지만서도 이거 ETL을 봐야겠지만 아마 내년쯤? 그 다음에 블라데이 작년 지명이니까 뭐 딱히 제가 설명할 건 없고요. 항상 말하지만 전체 1라운드에 4번 픽 전체 1라운드 4번 픽이라는 거는 지명 순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이전의 성적이 씹창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이애미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재작년 2018년도에 27등이었단 소리죠. 지명 이거 1라운드 지명 순서는 당연히 꼴찌 팀부터 가니까 작년에 전체 1번이 볼티모 애들리 러치먼이고요. 볼티모가 꼴찌였단 소리죠. 재작년에. 2번이 캔자시티 3번이 화이트삭스? 맞죠? 켄자가 바비히트 주니어 뽑았고 3번이 아마 화이트삭스가 앤드류 본 아마 그렇게 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뭐 디트 신시디트인가 디티신스인가. 그 다음에 칫솔. 근데 마이애미 유망주들의 특징이 다 하나씩 있죠. 자, 블라데이는 순혈이에요. 작년 19년도 1차 1라운드 지명픽이에요. 근데 마이애미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애미란 팀이 유망주 랭킹이 언제부터 높았다고. 제가 말했죠. 작년 프리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리얼무토 트레이드 전까지 프리시즌 기준으로 팀 내 유망주가 탑 100에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의 미러키였습니다. 근데 작년 미드 시즌에 한 3명 4명 되더니 지금 프리시즌에 5명이에요. 마이애미가 그 1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유망주가 늘은 이유는 당연히 유망주가 팜에서 성장을 한 게 아니죠. 남의 유망주를 데려온 거죠. 산체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다시피 필라에 리얼 모토를 주고 받아온 친구고요. 제드 칫솔롬 얘는 작년 말에 애리조나에 잭 갈렌을 주고 받아왔죠. 뭐 사실 잭 갈렌도 신인이긴 한데 갈렌이 어쨌든 간에 작년 말에 잘했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그 레인키를 그 당시에 휴스턴에 보내면서 약간 조금 선발진에 구멍이 생길랑 말락해서 갈렌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데려갔고 어떻게 보면 갈렌은 좀 더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근데 애리조나가 갈렌도 이렇게 영입했고 작년에 마이크 리크 주웠고 그 다음에 올해 범가너를 샀죠. 범가너를 샀기 때문에 우리들의 메릴 켈리의 자리가 없습니다. 켈리가 아마 올해는 선발 로테이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이트에 있나요는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헤수스 산체스 얘는 템파베이에서 닉 앤더슨 주고 받아온 친구입니다. 닉 앤더슨이 사실 마이애미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보여준 게 없어요. 사실 앤더슨이 뭐 작년이 데뷔 시즌이긴 하지만 근데 앤더슨은 템파를 가고 약간 팀이 이렇게 중요해요. 박병호가 LG에서 못하다가 넥센 가서 잘 터진 것처럼 분명히 마이애미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새끼였는데 마이애미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새끼였는데 템파를 가면서 완전히 성장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큰 키에서 꽂는 빠른 공 탈삼진 비율이 거의 1이닝당 2개 골 템파 가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앤더슨이 템파에서 올해 아마 템파 기준으로는 에밀리오 파간을 샌디로 트레이드 시켰죠. 마무리 자리가 공석인데 앤더슨이 마무리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위만 봤을 때는. 물론은 뭐 사실은 알바라도 같은 애들이 커야죠. 큰다라고 표현하기도 이제 알바라도한테는 노망주라서 참 말을 못하겠지만 알바라도, 앤더슨, 카스티어 뭐 셋 중에 템파는 마무리가 나오지 않겠나. 그 다음에 에드워드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IFA네요. 이 정도면 순혈이겠지. 얘는 순혈이겠지? 이것도 남의 IFA 주워온 건가? 그랬으면 내가 적어놨겠지만 얘는 뭐 내가 출생을 딱히 출신 성분을
안 적어놓은 걸 봐서는 자연산일 수도 있겠지만 썩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 유망주는 어쨌든 간에 많습니다. 올해 데뷔할 만한 친구는 없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굳이 데뷔를 해야 되면은 칫솔룸이 시범 경기에서 어젠가 엊그젠가 홈런 한 개 치더라고. 칫솔룸 아니면 식소 산체스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올라와도 안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마이애미는 그 정도 전략이 안 됩니다. 아, 나 했다. 끝.